요즘 들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전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거뜬했는데 이젠 장을 한번 보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이 욱신거리며 쉬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이도 있고 예전 같을 순 없지.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50대부터 80대 시니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요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장을 보거나 빨래 바구니를 들 때? 예전보다 힘이 붙이고 어깨가 쉽게 뻐근해지진 않으신가요?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육감 소증,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이 늦어지고 면역력도 크게 약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잃어버린 근육이 그냥 나이 탓으로만 치부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잃어가는 근육을 되찾는다면 걷는 게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줄고 다시 예전처럼 활력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근육감 소증을 막는 최고의 단백질 음식 5가지와 황금 식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시니어분들이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나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분명 생기실 겁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85세 김영수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어르신의 하루는 고단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는 길, 불과 200m 남짓한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신호등이 깜빡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젠 나도 나이 들었나 보다. 그저 세월 탓으로만 여기며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된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약 대신 식탁을 바꾸기로요. 아침엔 그릭 요거트와 달걀 1개, 점심엔 고등어 한 토막에 두부 반모, 저녁엔 북어채 달걀국과 작은 밥 1공기. 이 단순한 식단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없고 귀찮기도 했지만 단백질이 근육의 벽돌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2층만 올라가도 쉬어야 했던 분이 지금은 3층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도 스스로 들고 다니십니다. 무엇보다 손주를 안고 공원까지 산책을 다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몸무게는 오히려 2kg 늘었지만 혈압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무겁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 비결은 약도 보약도 아닌 단백질 중심의 식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감 소증 관리의 핵심입니다.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근육을 만들 재료를 몸에 넣어주는 일입니다. 즉, 식단 속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은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최근 6개월 사이 체중이 5kg 이상 줄지 않았나요? 둘째, 병뚜껑을 열거나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손에 힘이 약해졌나요? 셋째,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걸음을 시작하기 전 한 번쯤 망설이게 되진 않으시나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육감 소증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낙상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지고 당뇨, 골절, 관절염, 고혈압 같은 질병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한번 넘어져 병원에 누워 지내면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지고 결국 걷는 자신감마저 잃게 됩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감기도 오래 갑니다. 상처가 나도 회복이 느려지고 기운이 없으니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일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은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은 노력보다 영양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먹는 것이 움직이는 힘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모든 시니어 분들께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단 그 시작은 식탁 위의 한 끼에서부터입니다. 왜 이렇게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몸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 머리카락, 피부, 손톱, 장기, 혈관, 벽, 심지어 호르몬과 면역세포까지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짓는 건축 자재이자 생명을 유지시키는 엔진인 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단백질의 손실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이 약 0.5%씩 감소하고 70세를 넘어가면 3에서 5%씩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아무런 관리 없이 세월만 보낸다면 80세쯤엔 젊을 때보다 근육이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근육이 30%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진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력은 무려 90%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이 부족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기본적인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결국 몸이 약해지는 속도가 나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죠.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 창고이자 혈당과 지방을 조절하는 대사기관이며 호르몬 균형을 잡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있어야 몸의 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지방이 쌓이지 않으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결국 근육은 나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폭탄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식품들은 모두 구하기 쉽고 조리도 간단하며 시니어분들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첫째, 북어채입니다. 북어는 예로부터 기력회복 음식으로 불렸습니다. 100g당 무려 7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입니다. 특히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류신이 풍부합니다. 북어채는 그냥 씹어 먹기보다 물에 살짝 불린 뒤 계란과 표고버섯을 넣고 국으로 끓이면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와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 노년층에게 특히 좋습니다. 둘째, 청국장 가루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청국장은 본래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를 말려 가루 형태로 만든 청국장 가루는 100g당 35에서 40g이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장 건강을 지켜주고 비타민 K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나 미숫가루, 따뜻한 우유에 한 스푼만 넣어도 쉽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꿀을 약간 섞어 마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고 칼슘 흡수율도 높습니다. 하루 한 컵만 꾸준히 먹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나 커피 필터에 올려 냉장고에서 4-5시간 정도 물기를 빼면 단백질이 농축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견과류나 블루베리를 곁들이면 맛도 좋고 아침 대용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넷째,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서양에서 식물성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입니다. 100g당 25g이 단백질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며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렌틸콩은 미리 삶아두고 냉동 보관했다가 카레나 샐러드, 밥에 섞어 먹으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에 렌틸콩을 2:1 비율로 섞어 지으면 혈당 상승도 완화되고 단백질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다섯째, 고등어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선이죠. 100g당 2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기름이 튀는 게 걱정된다면 기름종이나 종이호일 위에 올려 구우면 깔끔하고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짠맛이 싫다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한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 5가지 단백질 식품의 공통점은 비싸지 않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모두 동네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법이 간단하며 냉장 보관만으로도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그릭 요거트는 별도의 조리 없이도 언제든 바로 섭취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의 식단 관리에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힘의 근원이자 노화 속도를 늦추는 비밀 열쇠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식재료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운이 돌고 손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의 황금 법칙, 다시 말해 근육 감소증을 막고 건강하게 단백질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식사 요령이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바꾸는 핵심 습관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째, 하루 3끼 한 끼당 25에서 30g씩 고르게 섭취하세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엔 거의 안 먹고 점심과 저녁에 고기를 많이 먹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에너지로 쓰이거나 배출되어 버립니다. 근육 합성을 위해선 꾸준하고 일정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즉, 3끼 모두 일정하게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침에 달걀과 요거트를 곁들이고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콩이나 국물 요리를 곁들이면 하루 75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양은 60에서 70kg 체중의 시니어가 하루에 필요한 권장 섭취량입니다. 밥 한 공기만 덜고 단백질 한 숟가락 더. 이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황금 공식입니다. 둘째, 류신이 2-3g 이상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세요. 류신은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는 신호 단백질 아미노산입니다. 쉽게 말해 류신이 있어야 근육이 지금 단백질을 써서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작동합니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북어, 청국장, 닭가슴살, 그릭 요거트가 있습니다. 이 중 달걀 1한개에는 약 0.5g, 북어채 20g에는 약 1g 정도의 류신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끼에 이 식품들을 2-3가지 조합하면 자연스럽게 근육 합성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류신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량이 더 커집니다. 젊을 때보다 근육이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단백질의 양보다 단백질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단백질 몇 g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류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셋째,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따로, 밥은 따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단백질은 밥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어야 근육 합성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처럼 밥을 완전히 끊는 식단은 시니어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근육 합성이 막혀버려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반 공기 달걀 2개 시금치 나물 이렇게 먹는 것이 달걀 4개만 먹는 것보다
훨씬 흡수율이 높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함께 있어야 서로 돕습니다. 이 조합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밥과 함께, 근육은 밥상에서 자란다. 넷째, 부드럽게 조리해 소화 부담을 줄이세요. 노년기에는 위와 장의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품을 조리할 때는 너무 딱딱하게 기름지게 굽는 것보다는 찜, 조림, 국물 요리, 스팀 같은 방식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북어는 국으로, 고등어는 구이 대신 찜으로, 닭가슴살은 볶지 말고 삶아 샐러드로 먹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위의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단백질이 체내에 고루 흡수됩니다. 다섯째, 운동 후 1시간에서 2시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이때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다시 단단하게 재생됩니다. 이걸 근육 합성의 황금 시간대라고 부릅니다. 운동 후 1~2시간 안에 단백질을 보충하면 근육 합성이 평소보다 2배 이상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운동이라 해서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10분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팔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뒤 따뜻한 두유 1컵이나 요거트, 달걀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 식단으로 옮겨볼까요? 실제로 따라하기 쉬운 황금 단백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 가루 1스푼, 삶은 달걀 1개, 견과류 1줌, 블루베리 몇 알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28g, 류신 약 2g, 유익균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 100g, 시금치나물,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이 조합은 단백질 약 28g, 지방과 미네랄 균형이 좋습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가 혈관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저녁에는 북어채 달걀국, 렌틸콩과 브로콜리, 두부 무침, 현미밥 반 공기 단백질 약 33g, 식이섬유와 비타민 D, 칼슘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북어채는 미리 불려두면 조리시간도 짧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 식단을 따르면 하루 총 단백질 90g 이상, 필수 아미노산과 류신, 칼슘,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밥상 위에서 근육이 자란다는 걸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이 식단을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느리지만 3주쯤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횡단보도를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을 겁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밤에 깊은 잠이 찾아오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체중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몸무게가 아니라 근육의 질입니다. 허벅지나 팔에 탄력이 돌아오고 거울 속에 얼굴에 혈색이 돌며 표정이 한결 생기 있어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다시 내 몸을 돌보고 있구나. 이 작은 자부심이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약보다 확실한 건강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밥상 위에 단백질 한 숟가락 더 올려보세요.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르코페니아, 즉 근육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스스로 일어나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힘. 그 시작은 거창한 보약도 비싼 영양제도 아닌 식탁 위에 단백질 한 숟가락입니다. 오늘 저녁 북어채를 물에 불리고 달걀 하나를 풀어 따뜻한 국을 끓여보세요. 그 한 그릇의 국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일 아침엔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1스푼을 넣어 드셔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만 이어가면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작은 습관의 결과입니다. 조금 더 단백질을 챙기고 조금 더 몸을 움직이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빛나게 바꿔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먹어도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활력 있는 노후, 건강한 삶의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 김현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